자, 부동산 관계 법규와 관련돼서 우리 감정평가죠. 제 감정평가 관계 법규와 관련돼서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예,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거. 우리가 법을 하기 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일단 뭡니까? 주체에 대해서 잡아야 되겠죠. 자, 주체가 국가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공법이 되겠죠. 주체가 사인이면 사법이 돼요. 그러면 우리 법과 관련돼서 주체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법규와 관련돼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죠.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즉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법규, 즉 공법적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되고, 자, 법이라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 우리가 OT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체법과 절차법이죠. 실체법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내용에 관한 법률이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목차라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법을 하기 전에 있어서 모든 법은 우리가 네 가지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둬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권리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권리가 뭐냐? 일반인들이 여쭤보면 권리는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 맞아요.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법적 개념은 아니죠. 권리라는 것은 항상 이 법에서 파생된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법이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라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은 여기에서 파생이 돼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파워죠. 파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실체법에서 보통 민법에서 물권법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요 이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채권이라는 거야. 채권. 채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상대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라는 것은 물건이요, 이익이라는 것은 채권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권리의 종류 그러면 물건, 채권. 그러면 권리는 뭐냐? 그러면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개념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 자, 권리를 알면 두 번째는 권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해야 돼. 권능.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은 권능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리 능력의 줄임말. 이게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것은 요거 주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권리를 이루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자,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권한이 뭡니까? 권한은 누구든지 알고 있죠. 권한이 뭡니까? 그러면 정확한 개념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감정평가사의 권리는 뭐냐? 권리는 뭐냐? 의무는 뭐냐? 이렇게 이제 전개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제 법에서는 뭘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예, 대리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즉 권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언이라는 게 있어요. 권언이란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게 출발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은 힘, 파워, 물건이면서 권리죠. 그러면 우리 민법 211조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대표적인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요 세 가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뭐라 그래? 소유권이라는 의미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란 다 알죠? 전세권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전세권이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세권은 권리야, 권리. 그렇죠? 그럼 전세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뭘까요? 바로 사용수익이라는 거야. 사용수익. 그래서 사용수익하는 것. 그러면 요걸 끝자를 따니까 뭐라고 그래요? 용익.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전개돼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러면 처분이 없으니까 불안전 물건이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권리, 권능, 권한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하나 파생해 갈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권리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상대편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러면 감정 평가사의 왜 권리 의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뭔가? 우리가 확인해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죠. 권리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다. 요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성권이란 또 개념이 파생되겠죠. 용어 정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거는 쌍방이라고, 여기는 일방이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건이라고 그런다? 형성권이라고 그래.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그러면 권리는 없지만 의무가 존재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이게 법인의 공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의 공고 의무. 법인의 공고 의무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권리는 없지만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성권이라는 개념, 이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고 요 두 개는 A적.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죠. 우리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모든 법을 공부할 때 원칙과 예외적인 측면을 꼭 공략해야 돼요. 원칙은 이해, A는 암기라는 겁니다. 암기라는 거예요. 자, 예외적 측면을 우리가 특히 그러면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돼서 우리가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관련돼서 공부를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원칙은 이해를 하고 A는 암기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예의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나눠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원칙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예의적인 측면은 뭐예요? 빨간 걸로 표시해서 딱딱 정리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암기하는 게,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적 측면, 그러면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원칙 부분과 A 부분을 나눠라. 그러면 A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잡아가는데 법명도 정확하게, 그러면 스스로 목차를 잡아 나갈 수 있어. 모든 걸 우리가 서론 부분이겠죠. 그러면 서론 부분이면 대표적인 총칙 부분으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전과 관련돼서는 여기 감정평가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정을 어떤 걸 감정을 하게 되는가, 감정평가 누가 하는가,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평가사가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 뭐가 나올까요? 감정평가사 해패가 나오겠죠. 해패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겠죠. 이거는 기득권의 어떤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는 이 해패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해패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패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뭘 봐야 돼요? 감정평가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징계 파트에서 우리가 다 나오죠. 징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니네 가징금을 부과하겠다. 가징금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책과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 협회 징계와 가징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빠졌으면 좀 보강해주자. 그래서 보칙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 벌받아. 벌칙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정평가 2장에서 배우게 되고요. 여기 3장에서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4번에 해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 징계, 가징금, 보칙, 벌칙. 여기에서 우리 감정평가사의 뭐예요? 등록 요건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등록 요건. 누구한테 등록을 하게 되는가? 요게 등록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들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들.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자주 출제된 빈출 기출 문제가 되겠죠. 잘못했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벌칙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적으로 견책이라는 게 있고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잡아 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목차를 이렇게 우리가 잡아 놨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거 뭘 잡아라? 예, 체계를 잡아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이제 목차를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출제 경향 분석과 관련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3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문제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뭘까요? 아, 그래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가 뭔데요? 기출이 이미 기출된 거죠. 우리가 자격증을 땅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꾸 잡아요. 자, 과거에는 기출문제가 60% 이상이 출제됐는데 요즘은 한 50에서 55%가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분석할 건가? 기출문제를 풀어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니까 뭐가 늘어요? 예, 좋아요. 순발력이 는다라는 거야. 자, 저희가 이미 봤던 기출문제를 보면 아, 저거는 몇 회 때 기출이 됐다. 이거는 몇 회 때 기출이 됐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와.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무슨 역이 생기죠? 예, 응용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3문제 출제로서 기출문제를 잡아라.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평에 대해서 타 법률에 비교적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고 있어. 근데 쉽게 출제되고 있지만 뭐 해야 돼?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결론은 우리 절차법은 외워야 돼. 암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 등록 요건. 여기에 대해서 등록 요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록 요건.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사의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감정평가 법인의 등록 요건. 자, 징계의 종류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자격에 대해서 매년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가징금 및 보칙과 벌칙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역시 목자를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제1장 총칙,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그러면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 해패가 우리가 사는 5장 징계, 6장 하징감, 7장 보칙, 8장 벌칙. 일단 이걸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잡았으니까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잡을 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 W, 3W. 선생님, 3W가 뭡니까? 우리 유가 원칙에 대해서 배웠죠. 3W. 자, 후입니다. 다시 Y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3W, 후. 이게 바로 누가 이런 거죠. 누가 요거는 무엇을 왜라는 것은 이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W를 잡으면 뭐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3W 세 가지 개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잡으면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의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 지적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우리가 탄생하게 돼요. 여기서 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자, 뭐냐? 이게 바로 등록이야. 등록. 그러면 지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그러면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세 가지 개념이 다 탄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체는 누가? 국가죠. 그러면 지적은 저 국가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뭐 봐봐요. 누가? 그렇죠.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왜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라는 것은 우리 고상한 말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용어 정리는 바로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주체는 누가 되는가? 누가 주도가 되는가? 자, 일단은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게 이제 자,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라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겠죠. 객체는 뭐냐? 자, 그러면 왜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되느냐? 목적이 되죠. 왜? 목적을 우리가 배워.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사 모든 법률은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접근해 줘야 돼. 누가? 무엇을? 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주체와 객체와 목적을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부동산 관계법규죠. 관계법규. 대표적으로 그러면 누가 그랬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무엇을? 토지 등을. 그렇죠. 토지 등이겠죠. 토지 등이라는 거야. 요 토지 등에 대해서는 뭐에 정착물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에 대해서. 건물.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 대해서 부동산 관계법에 대해서 배우죠. 그러니까 상권과 관련돼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첫 번째 법률이죠. 두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도정법이 되죠. 그게 대해서 건축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를 뭘 해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토지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물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의 객체는 뭐예요? 토지 등이야. 그러면 이 등에서 유가 정권은 어떻게 할 건가? 유가 정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왜? 목적이죠.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는 항상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제1조에 나와 있어. 왜 이 법을 배워야 되는가?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바로 이거예요. 국민의 무슨 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법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 법의 목적은 뭔가? 바로 이거예요. 공정한 감정평가사를 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어떤 측면이냐? 바로 사익적 측면이야. 사익적 측면. 사익이죠. 사익이라는 겁니다. 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이거는 바로 공익적 측면이야. 공익적 측면. 공익적 방향. 자,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그래서 역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법률에 대해서는 사익을 올리면 공익이 깨져. 공익을 올리면 누구예요? 사익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 감정평가법에 관한 가장 대이념, 저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절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죠. 자, 우리가 목적을 배웠으니까 이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용어입니다. 용어가 뭐예요?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누가 그러대 혹자는 우리 아들은 수학을 못해. 왜? 자, 수학을 못해. 자, 수학을 머리는 참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수학을 못한다. 우리 아들은 참 그렇다. 그러면 수학도 결론적으로는 자, 수학도 뭡니까? 수학도 결론 사람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거든. 선생님. 암기는 부지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학도 결론적으로 개념을 외워서 개념이 뭔데? 바로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서 공식. 이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면 우리 수학도 뭐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암기라는 것은 근면성, 즉 부지런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개념을 외우고 공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어보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해 과목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학도 일종의 암기 과목이 됩니다. 공식을 부지런히 외워서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개념을 잡았죠. 자, 어떤 개념을 잡았어요? 자, 또 까먹었죠. 예, 권리란. 예,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가 돼요. 권리. 여기에 대해서 권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권능이 돼.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권한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네 가지 개념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꼭 필요한 용어들을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죠. 첫 번째 개념으로서 용어 정리로서 바로 용어 정리 여기가 나와 있죠. 자, 토지 등이야. 이 등이라는 게 참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럼 요거 정착물,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대표인 게 뭐가 있죠? 예, 부동산이죠. 건물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가 실체법에서 잡아주고 있어. 부동산이란 예,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 자,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우리 뭐예요? 정착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의 대표적인 뭐예요? 객체는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죠.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선생님, 이 건물하고 그러면 건물하고 건축물하고 차이는 어떻게? 건축물하고 차이점은 어디가 더 넓죠? 바로 건축물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배웠죠. 자,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야. 그러면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다 해서 다
등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 중에서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정착성이라고 배우게 돼. 첫 번째 요건은.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외기 분단성이라고 그래요. 외기 분단성. 외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바깥 공기와 안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래서 외기 분단성이고요. 외기 분단성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지붕과 주벽이 바로 외기 분단성이야. 건물의 용도가 맞아야 돼. 용도성을 갖춰줘야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과 관련돼서 첫 번째, 정착성이죠.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건물 등기부에 등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이냐 건축물이냐 바운더리가 건축물이 더 넓다라는 거예요.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반대 해석도 참 중요해요. 반대 해석. 그러면 동산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동산은 움직이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일반인들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 이걸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자, 부동산이 뭐니?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러면 안 돼.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 이걸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토지 등 개념을 하나 잡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간평은 부동산만 간평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동산도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가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들, 소유권, 외의 권리들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유권, 외의 권리, 우리 소유권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가 대표적인 뭐의 전세권이라든지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도 감정평가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간평의 종류들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이 대통령으로 정한 것,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대표적인 영이조와 관련돼서 기타 재산과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별표 하나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제2조 1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당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어권, 강업권, 그 밖의 물건에 준하는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권 대표적으로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이죠. 자, 임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임목. 요 감정평가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의한 임목.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이게 뭡니까?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의한 임목. 이게 우리가 여기 이제 크게 눈을 뜨면 명인이죠.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이야. 명인 방법이죠. 자, 임목 등기부에 의한 임목이야. 등기에 의한 임목이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은 뭘까요? 예, 임목이에요. 임목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둘 다. 자, 차이점은
자, 명인 방법이한 임목은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돼 있죠. 공시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명인 방법이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죠. 근데 등기 등록이 안 됐으니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임목 등기한 임목은 뭐예요? 요거는 자,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원리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명인 방법이 뭐냐? 어원을 알아야 돼. 자,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방법.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말죽거리 그러는데 말죽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 원리가 말죽거리라는 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탄체로 팥죽을 먹은 거리. 자, 이제 자,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 우리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왕체면에 뭡니까? 말 시장하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배는 고파요. 그렇죠? 고파야 돼. 우리 감정 평가를 따기 위해서는 고파야 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절실함. 내가 감정 평가사가 되겠다. 첫 번째 절실함. 두 번째 절실함은 고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체면에 뭐예요? 왕체면에 배가 고프니까 와카카 뭐예요? 자, 팥죽을 좀 드실래요? 그랬더니 왕체면에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탄체로 팥죽을 먹은 거리. 그래서 말죽거리라는 어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모든 어원은 어원을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인 방법이한 임목과 임목 등기배한 임목 요거는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지만 토지의 건물을 독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임목 등기에 대한 임목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객체는 뭐냐? 임목에 관한 따른 임목도 우리 감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4번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기되거나 등록하는 재산, 뭐의 등기 등록이겠죠. 등기 등록하는 재산. 5번에 대해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죠. 유가증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음 중 감정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억해 둘 거는 요 1번과 관련돼서 특히 유가증권도 감평의 기준이 감평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둬야 돼. 그러면 토지 등 요 개념을 잡으면 토지 등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예의권리가 돼. 앞으로 토지 등 나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예의권리 좀 우리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 관련돼서 감정평가가 뭐니? 그러면 뭐니? 그러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 이거예요.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한 것 이게 토지 등. 그러면 토지 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 소유권 A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가증권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에 대한 가격으로 표시한 것. 그러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뭐부터 잡아야 돼? 대상은 뭐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뭐니? 그러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감정평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뭐예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야. 이런 사람은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법적 마인드가 없다라는 거야. 법적 마인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애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애인이 뭡니까? 애인 그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라는 거야. 그러면 애인은 뭐라는 거예요? 자,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그렇네요. 자, 점유를 상실하면 애인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애인을 상실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 남녀와 관련돼서 무슨 신고를 해야 돼? 그게 바로 혼인 신고라는 거야.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법리론 배우자가 되겠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사실은 배우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애인과 관련돼서 법적 마인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 이게 니가 우리가 이제 말이야. 말. 자꾸 처음 법을 간평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게 법적 마인드를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경제학을 배우면 경제 마인드가 생겨야 되고 법을 배우면 법적 마인드가 생겨야 돼.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말이라고 그러죠. 우리 감정평가사에게는 말 그러면 안 돼. 말이라는 것은 어사표시야. 앞으로 어사표시. 앞으로 이제 법을 배운 사람은 자녀를 훈육할 때 말 똑바로 해 임마 이러지 말고 어사표시 명확하게 하라. 이게 바로 리갈 마인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 앞으로 이런 마인드를 자꾸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말 어사표시.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리를 우리가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업은 뭐냐? 업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타인의 의뢰에 대해서. 자기 의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말장난을 종종 치는 것은 타인의 의뢰에 대해서 타인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보여야 되겠죠.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으로 향하는 것. 여기 토지 등이라는 계속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저작권이라든지 강화권, 어권, 유가정권 오늘 감정평가를 업을 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 이걸 뭐라 그래? 감정평가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타인의 의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가액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업으로 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업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거기서 감정평가업을 하려면 뭐예요?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붙죠? 업자라는 게 붙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자, 21조에 따라서 신고를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자, 감정평가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일정한 등록 요건을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29조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요거죠.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바로 요 감정평가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 등의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를 우리가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은 서술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길어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법규와 관련돼서 우리 학원을 제가 맡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한다면 우리가 뭘 잡아야 돼? 자, 정확한 명칭을 한번 잡아봐라. 이제 앞으로 첫 시간이니까 감정평가 정확한 명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평가가 뭐냐? 그러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지. 이래서는 절대 발전성이 없어.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잡아가야 돼. 그래서 이 본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3시간의 목차를 우리가 잡았죠. 1장 정칙,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그러면 제4장과 관련돼서 감정평가사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징금에 대해서 니네가 일을 잘했으니까 가징금을 불구하라. 특히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 그러면 징계를 이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 우리가 빠진 보칙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그러면 잘못해서 벌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벌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차와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 나가죠. 그래서 제1장 청칙,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4장 감정평가협회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 가징금, 벌칙과 보칙, 벌칙으로 우리가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 법을 공부할 때 일단 큰 법률을 틀을 숙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잡아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뭘 정립을 해야 된다. 용어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항상 마음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와 객체와 목적을 잡아야 돼. 그러면 주체가 뭐니, 객체가 뭐니, 그 다음에 목적이 뭐니. 그래서 who, what, why라고 그러죠. 그래서 3W를 생각하라. 여기의 의미를 우리가 잡았고요. 목적과 관련돼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있었으면 뭐가 필요해? 양념들이 필요해. 그 양념이 바로 뭐예요? 용어라는 거.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 이 첫 번째 토지 등에 대해서 토지 등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법조문에 토지 등이 나와.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예의 권리를 잡았죠. 그러면 토지 등의 우리 객체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가 뭐니? 그러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감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야 자기 의뢰가 아니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뭐라고 그런다? 감정평가업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첫 시간과 관련돼서 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틀을 잡고 이 법의 특징들, 적을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주체와 객체와 목적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목차를 암기하고, 세 번째는 소스, 그 양념, 용어를 잡아가야 돼.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잡았으면 계속적으로 반복 숙제에서 그 법을 계속적으로 예적인 측면과 원칙적인 측면을 우리가 분석하고 예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복 숙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을 맞출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감정평가 법규와 관련돼서 특히 공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는 저하고 하면 우리 여러 문제는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전개할 테니까 감정평가 법규는 누구와 국가합성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